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 최근에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좀 흥미있는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한 분이 본인이 12년 정도 주식을 했는데 근데 그동안에 하락장이라고 생각되면 투자를 멈추고 상승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면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다. 그렇게 하면서 잘 해왔다. 나는 주식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 밑에 이제 어떤 다른 분께서 아니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이 하락장이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멈춘다고요? 에이 이러면서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다른 거죠. 하락장에서 멈추는 사람은 고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또 다른 분이 거기에 또 댓글로 하락장에서 손 떼는 게 실력인데요. 저도 하락장 때 손 떼면서 주식하고 있어요. 크크크 이렇게 하니까 또 두 번째 댓글 달신 분이 아니 그거는 하락장 때 손을 뗀다는 거는 고수가 아니라서 손을 떼는 거지. 한마디로 중수나 하수는 하락장이 무서워서 손을 뗄 수 있죠. 근데 고수가 하락장에서 손 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락장 때 주식을 잠깐 멈추는 식으로 하는 게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진짜 고수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가리지 않고 계속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일까? 이게 일종의 이제 두 의견 차이가 있는 건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니스트님은 이 두 의견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어느 쪽에 좀 가까우신가요? 저는 가까운 거는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이 더 고수다. 여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경력으로 따지면은 10년 넘게 15년 정도를 했는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 것만 해도 10년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락장이라고 해서 멈추고 사실 그랬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저도 이제 두 번째 의견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 다 하락장 때 계속하는 게 주식 고수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논쟁과 생각들 가운데 저희가 좀 다른 여러 가지 좀 짚어드릴 게 있는 것 같고 저희 생각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잡은 거거든요. 네, 사실 둘 중에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가 애매하다. 이게 솔직한 의견이죠. 이거는 버디님도 그렇지 않나요? 저거를 저렇게 두 개를 딱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인가? 이 생각 들지 않나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하락장 때 주식 안 해요. 내가 고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잘하는 사람이 와서 저는 그냥 하락장 때 주식 안 하고 상승장이라고 생각될 때 주식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인정하는 거고요. 잘하는 거고요. 근데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하락장 때 주식 안 하고 상승장 때만 하려고요 하면은 그거 인정 못하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런 쪽에 좀 생각이 가깝죠. 그쵸. 사람 바이 사람에 되게 가깝고 결국엔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그 사람 고유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 못 받고 결국에는 실력 문제다. 이쪽으로 좀 정리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주식을 하잖아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어쨌든 주식을 꾸준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인즉 그러는 와중에 잘하는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시켜 드리고 싶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하락장 때 잘 멈춰서 그리고 또 상승장 때 잘 뛰어들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뭘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그러면 좀 이제 주식을 배우는 분들이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상승, 하락 이걸로만 얘기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가 상승이고 어느 정도가 하락이고 이런 기준치도 다 다를 거예요. 일단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관점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공격과 방어로 한번 생각을 바꿔봐 주세요. 제가 투자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공격할 때, 방어할 때.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특유의 스타일은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락할 때 손을 떼야 된다는 거는 극단적인 이야기고 하락할 땐 방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락이라는 게 최근에 이런 것도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져 왔죠. 그러면 이때가 계속 하락 중이었으니까 손을 떼거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 무언가를 했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시점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단순히 상승장이니까 그러면 손을 뗐었던 사람이 여기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는 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손을 떼고 있다가도 주식 투자를 다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거는 손을 완전히 떼지는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합니다. 손을 완전히 떼지 않는다는 거는 매매 액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종목 필터하고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해서 시나리오 짜고 언제든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근데 사실 매매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투자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주식 고수는 계속 주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뭐 이렇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크게 올라가든 머릿속 관념으로 똑같이 매번 똑같은 액션들을 하면서 이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계속 비슷한 수익을 올리고, 완전 똑같진 않더라도 그냥 좀 어렴풋하게 비슷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단타 치는 사람은 떨어지는 날도 단타 치고 올라가는 날도 단타 치고, 올라가는 종목 어떻게든 잘 잡아가지고 수익 내고, 뭐 그렇게 약간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식의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니스트님이 설명하신 거는 분명한 건 하나죠. 이제 하락할 때냐 올라갈 때냐, 이렇게 하락과 상승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떠나서 방어할 때와 공격할 때는 좀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극단적 방어를 한다 그러면은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발을 걸쳐 놓은 상태에서 방어만 슬슬슬슬 하면 하락장 때 주식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분명히 상승장 때 공격하는 거랑은 다른 주식을 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굳이 하나를 꼽으면은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거,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극단적 방어. 저는 이거는 방어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락장에 손을 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승장은 도대체 어느 때인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모호할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뀌었다가 그 바뀐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잠깐 좋아지는 것 같더니 바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고, 이런 식으로 급변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완전히 주식시장 떠나서 나갔다가 다시 관심 갖고 들어온다?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요 정도에서 되겠죠. 대세 하락 때 그냥 전체 통으로 빠졌다가 대세 상승이 되면은 들어온다. 근데 이것도 대세 상승이 되는 시점을 인지한다는 건 그래도 한 요 정도 왔었을 때, 바닥이 아니라 요 정도 왔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시작한다? 근데 이 정도 오르게 되면 다시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데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정이죠. 인정은 맞는데, 근데 이게 제 기준에선 그거랑 똑같아요. 단타만 매일 쳐가지고 주식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거의 없을 뿐이지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장 사이클 타이밍 매매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사이클 매매하는 사람, 아니면 단타만 정말 매일같이 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도 현역 프로일 때 봤었는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절대 그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가장 큰 차이예요. 상승장 때만 하는 사람이더라도 절대 상승장 때만 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네, 서로 반대의 것들을 되게 많이 익히고 보완을 해요. 왜냐면은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스타일의 약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약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단타만 매일 치는 사람들, 겉에서 볼 땐 단타만 매일 치는 것 같지만 그 단타를 치는 정도, 매수를 할 때 매수의 규모, 공격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한 10억씩 하던 사람이 방어를 하는 단타를 할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규모를 확 줄입니다. 매매 안에서도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뭔가 조율을 하고 조절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저 사람 매일 단타 치네? 1,000만 원도 큰 돈이니까?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은 그냥 365일 내내 단타만 치는구나, 이렇게 논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시작점에서 보일 때 단타 계속 치는 거 좋죠. 그리고 화려해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단타 치는 사람이 이런 하락장에서 어떤 식으로 계좌 관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단타는 칩니다, 여기서 단타는 쳐요. 규모를 작게 이렇게 단타를 계속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단타 칠 때 종목 선정부터 종목의 규모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거를 나중에 다 연결시켜서 이 밑에 가서 커다란 한 덩어리
덩어리로 연결을 시켜요. 되게 의외죠.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아는 사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동그라미 하나하나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단타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앞에 거를 못 보고 여기서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매매 스타일은 이 사람 이거 쭉 가지고 이어와서 매집해서 덩어리 만든 매매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 스윙 장기 투자자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굳이 하락장 상승장 구분을 했으니까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쵸. 하락장에 맞춰서 대응을 한 거니까. 근데 상승장 때 이거를 똑같이 하라 그러면은 왜? 그렇게 대응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락장 때 대응, 상승장 때 대응을 하다 보면 다른 형태로 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잘한다, 고수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고유의 스타일은 있을 수 있지만 하락하면은 시장에서 나갔다가 시장 좋을 때만 들어온다? 아니면은 꾸준하게 한다? 여기 이 양극단에서 중간 지점에서 거의 대부분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힘을 뺐다가 공격할 때 힘을 줬다가 이런 전환을 굉장히 유연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고수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저희가 이제 둘이 어니스트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아무래도 언니님한테 주식을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둘이 똑같이 비슷하게 주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되게 다를 거예요. 선택하는 하나하나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말고도 다른 진짜 주식 잘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다 각자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저희끼리도 얘기를 나누면은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뭔지 이해가 돼요. 어니스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그냥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지점. 그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이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추론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반대로 그 영역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분들이 저희가 볼 때 이제 딱 보면은 그냥 이분은 아직 좀 갈 길이 더 많이 남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갈 길이 많이 남아서 원희님 볼 때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이제 뭐 생각이 통일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관점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 거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클럽에 계신 분들도 몇 달 있고 한 해 두 해 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 얘기들을 정말 필터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되게 공감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성장을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 얘기도 들어보시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팁이 될 수 있는 개념적인 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단타를 좋아하거나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조금 빠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어느 정도 힘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힘을 좀 빼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아니면은 뭐 진짜 이렇게 거의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게 커져야 돼요. 만약에 시장 안 좋아지면 빠졌다가 시장 좋아지면 다시 들어온다라는 사람들은 여기서 들어오겠죠. 여기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냐?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고 나서 흘러가기 전에 여기서 손절하고서 정리하고서 그냥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손절이 과연 적합할까? 이 부분은 물음표. 수도 없이 저는 제 생각은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올 때는 얘가 커야 됩니다. A보다는 B가 커야 돼요. 거기에는 변함은 없어요. 이걸 할 수 있으면은 잘한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B 지점이 결국에는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서 돈이 없는 사람들, 이 A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그래도 시드가 좀 있고 운용하는 자금이 좀 큰 사람들은 차라리 선택이라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내 시드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모아가면서 앞으로 키워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A 전략이 자신의 욕심이나 아니면 자신이 바라보는 어떤 이상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왜냐면은 돈도 모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C의 전략,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키워가다가 B에서 만나는 거예요. 시간을 걸려서 자신의 시드도 같이 키워가면서 B에서 만난다. 결국 A랑 C는 스타일 차이라는 게 B를 반드시 지나가면서 여기서 근본적인 상승을 내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수익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락장에서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장에서는 어떤데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적 주기가 더 짧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C의 케이스의 사람들은 A, 단타를 적극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조금 벤치마킹하면서 보완하고 배울 필요는 있겠죠. 왜냐? 초기 물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는 대척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다. 그러면서 중간에 중심점은 만나게 되어 있고 자신이 더 원하는 스타일은 분명히 존재하고 선호도도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의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다. 잘하게 되면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딱 보면은 느낌 오시죠? 저희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 회원분들은 그렇지 나 이거 몇 번 겪었었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도식화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냥 들으면서 그래 이게 주식이지 이런 느낌이 그냥 바로 오거든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아마도 저희 클럽 회원분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뭔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뭐 알긴 알겠는데 이게 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 되려고 주식하는 거니까 이 투자 금액이 커지고 여기서 큰 결실을 맺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스타일 차이는 있을 뿐이고 본인이 좀 더 잘하는 방식을 택하고 본인에게 더 맞는 환경적으로 맞는 걸 택해서 하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그냥 막혀있죠. 막혀있는 상태로 머리로 이해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참 문제고 이 부분을 좀 뚫어줘야 됩니다. 해나가면서 뚫어줘야 돼요. 이게 다 이해하고 하려고 그러면 투자 못합니다. 해나가면서 저는 뚫어줘야 되는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투자가. 해나가면서 잘못되면은 이게 뚫리는 게 아니라 나락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바도 필요하고 안전장치도 필요하고 그 와중에 노하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습득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 실전 투자 클럽 하면서 실제로 투자를 같이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영상 구독하시고 계속 봐주시고요.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저희 하고 있는 클럽 공지사항도 링크 걸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함께 가입해서 투자 생활 조금 더 원활하고 쉽게 키워나가면서 해나가시는 것도 권장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